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매 6개월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매 6개월인 아파트의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에 대한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매 6개월이고 세대수가 1100세대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터프런트 호스라고 하는 그런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매 6개월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에 대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치는 송도동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아파트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84 타입이 7개나 돼요. 그래서 오늘은 평면도 위주의 타입 분석을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99 타입이 이제 3개의 타입, 그리고 155의 이제 펜트하우스가 1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1100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 자체는 굉장히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아파트 세대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입지 분석을 이제 살펴본다면 송도에 있는 물량들은 제가 많이 이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루었던 물량 중에 송도 센터니얼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던 영상은 이 국제 업무지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영상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호수의 이제 뷰를 제가 드론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워터프론트 호수 드론 뷰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송도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구는 인천대 입구역. 그 이유는 GTX라고 하는 B 노선이 이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이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 입구역하고 센트럴파크역이 이제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레이크 송도하고 2차가 분양이 됐고 3차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앞서서 분양한 단지들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단점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워터프론트 호수에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가 앞에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 학세권의 입지이긴 하지만, 이 지하철 역세권하고 이제 GTX 역이 생길 수 있는 그 역사의 거리하고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접근성, 역세권 부분에서는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트코라든가 여기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편의성 부분도 좀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최대의 장점은 이제 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학세권, 그리고 조망이 가능하다는, 워터프론트 호수에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송도 더 스카이에 갔을 때도 이제 조망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마다 성향입니다. 역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조망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학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망을 좀 중시하는 편이고, 이 송도 같은 경우에 제 지인들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송도에 갑니다. 제 아내하고도 가는데, 아내가 이제 송도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송도에 가면은 일단은 도로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외제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에 온 것 같이 굉장히 외제차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자족시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추가의 공장을 이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의 단점은 있지만 이제 자족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서울하고의 물리적인 거리는 최대 단점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주요 업무 시설들로 진입해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보다는 자체의 일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직접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송도로 이사를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 지인들 집 인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분양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지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이 충분히 레이크 송도 3차의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이 송도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이지만 조망권이 우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다면 지하철 역세권보다는 이런 조망권이 더 우수한 게 이 송도에서는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다만 이 GTX라고 하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GTX를 수반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가장 이제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망권, 호수 조망이나 이런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이런 조망 뷰가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들이 향후에 하방 경직성에 떨어지는 가격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송도에 이제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이제 입주를 점차적으로 하면서 더 이상 공급 물량들이 많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송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조감도를 가져왔는데 이쪽이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입니다. 그래서 이 전면동의 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워터프론트 호수가 이제 영구 조망이죠. 앞에 건물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면부에 있는 구조가 잘 빠진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어느 정도의 이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조망권을 중시하는 이런 세대들을 선호할 거기 때문에 타입들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타입에 이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이제 살펴보신다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인데 보시면 정남향으로 구조가 배치가 잘 돼 있지 않고 이제 이쪽이 워터프론트 호수의 조망이에요. 그래서 워터프론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면부들을 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굉장히 녹지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푸른색들이 많죠. 봤을 때 이런 공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진 것 같고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가 뷰가 가까이서 가능한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하고의 접근성이 가까운 이 전면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 분석을 평면도 분석을 이 송도 레이크 3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A 타입 평면도를 보시면 17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평면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4베이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 1이 안방 부분인데 안방 부분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서재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측면에 창이 있다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쪽 전면부 부분에 창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파우더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 드레스룸 쪽에 창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마통풍 형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 보이고 침실 2와 침실 3 해가지고 방이 총 3개, 알파룸까지 4개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팬트리가 있다는 것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방에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창이 없어요. 주방에 창이 없기 때문에 마통풍이 되지 않아서 환기 시설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라고 보여지고
이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후면동, 뒷면동에 있어서 워터프론트 호수 조망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 방하고 거실하고 그리고 침실 뷰까지도 모두 전면부에 있지는 않지만은 후면부에 있지만은 그래도 워터프론트 호수가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평면 타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84B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후면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지금 보신 평면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워터프론트 호수 뷰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평면도를 봤을 때는 좀 생소하다고 느꼈던 게, 거실을 보게 된다면 좌측하고 우측하고 정면이 모두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환기성, 채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방이 침실 1, 침실 2, 침실 3에서 3개가 있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구비가 잘 되어 있고,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부분은 장점적으로 보여지고요. 세탁실 공간이 이제 이쪽에 있다는 것이 조금 생소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구조가 뭐 아주 나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창에 대한 부분들이 장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가 잘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84C 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이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간만 따로 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방을 터서 같이 쓰는 형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은 침실이 하나, 2개, 3개의 알파룸 공간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우더룸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하고 그리고 전면부 부분에 이렇게 창이 양쪽으로 나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제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는 후면부의 맨 끝에 이렇게 C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프론트, 이쪽 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하고만 봤을 때는 워터프론트 뷰의 조망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 뷰 말고 워터프론트 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D 제로 타입을 한번 보신다면 73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4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보면은 침실 1, 그리고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이제 안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알파룸 공간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여지고, 단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도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주방 팬트리가 이제 없다는 공간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주방에 여기도 역시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도 창이 없고 전면부도 창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 시설이 이제 마통풍 형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다소 단점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단지 배치도에 워터프론트 호수 뷰를 봤을 때는 이제 전면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이제 전면부 부분은 모두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 그렇게 나쁜 평면은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보여집니다. 84E 타입의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가 많죠, 여러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평면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가치가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시세 주변에 있는 시세에 준해서 나왔기 때문에 평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많은 단지 배치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84 E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여기에는 주방에 창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방에 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베이 형식에서는. 그래서 포베이로 구성이 됐다는 장점하고 마통풍이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하고 알파룸의 크기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파룸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해 보이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 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여기도 마통풍 형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평면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송도 레이크 3차에서 아주 좋은 평면으로 보여져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가 넓게 있고 주방 팬트리가 여기도 없다는 부분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알파룸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짜여진 이제 구성으로 보여지고 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이제 전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면부에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지 배치도에서도 이제 사이드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껴 있죠. 이쪽에 이제 있고 좌우측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다른 평면이 있고 이 가운데 껴 있습니다. 이런 평면이 좀 단열이라든가 외풍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송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칼바람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가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포베이의 혁신적인 평면을 잘 살릴 수 있는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84F 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 평면도가 별로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평면도 자체를. 근데 이제 보게 된다면 거실이 있는데 이제 좌측하고 정면층이 양쪽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인데 더욱이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이쪽과 이쪽에 모두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그 소파를 놓게 된다면 앉았을 때 정면과 우측이 모두 워터프론트 호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공간에서도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2와 침실 3도 워터프론트 호수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또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침실 2하고 알파룸이 조금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어 보이고 이제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협소해 보이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망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평면도 언뜻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보면은 이제 측면에 있어가지고 방들이 알파룸을 제외한 모든 방들, 주방 그리고 거실이 모두 다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망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타입도 좀 선호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녀가 한 분이시고 이제 조망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침실 3에 자녀 방을 하나 두고 그리고 뭐 서재로 하나 쓰고 그리고 나머지 방 활용한 다음에 이 거실을 잘 꾸미면 굉장히 이제 이 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망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부분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주방에 많은 공간들,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거실에서 이런 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제 99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9A0의 평면도를 보시면 72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이
양쪽의 측면까지 창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침실 1, 2, 3, 그리고 침실 4까지 방이 이제 4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구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방하고 이제 거실에 이제 마통풍이 된다는 장점, 그리고 측면에 창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평면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부분의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워터프론트 호수만 본다면 이 침실 2와 3은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쪽 뷰나 이쪽 뷰가 바다 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99 타입이면, 그리고 중대형 평형인데 타입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평면입니다. 99B 평면도를 보신다면 120세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평면도가 4베이로 되어 있고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주방의 창이 없는 평면도들이 많아서 보면은 주방창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는데, 주방창이 이렇게 마통풍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쪽에 현관 팬트리, 그리고 여기에 중앙 팬트리가 있다는 것도 최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큰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괜찮은 좋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를 봤을 때는 이쪽 후면부에 이렇게 동배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워터프론트 호수의 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평면도는 우수하지만 이 워터프론트 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면 되고, 청약 통장은 1년 경과, 그리고 해당 예치금을 충족시켜 놓으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50%, 수도권 거주 50%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고, 중요한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입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해도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낮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적인 부분은 전매 제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전매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보시면, 우선 6월 24일에 특별공급 신청이 있고요. 25일에 1순위, 그리고 26일에 2순위가 있는데 1순위에서 모두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분양 일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분양을 한 더샵 송도 센터니얼하고 레이크 3차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물론 입지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더샵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레이크 3차하고의 입지 차이는 좀 있지만,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는 25층을 기준으로 했고요. 보신다면은 84A 타입, 84B 타입, C 타입, D 타입 해가지고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을 했어요.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 송도 레이크 3차의 분양 가격도 송도 센터니얼과 흡사하게 이제 타입이 많지만은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의 입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인 송도 센터니얼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송도 센터니얼하고는 비슷한 분양가 책정이 됐지만 앞서 분양한 송도 레이크 2차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분양가가 다소 많이 상승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송도 레이크 3차의 분양가가 비싸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송도 레이크 3차의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비싼데 아까도 입지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싼 아파트의 수요층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 송도 레이카 3차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청약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실거주 기반이라면 청약을 하셔도 되겠지만 투자 목적, 뭐 6개월 뒤에 전매를 하겠다. 6개월 뒤에 이 경제 상황이 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을 명확하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실거주 기반을 위주로 하신 분들이라면 조망권이 좋은 곳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청약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입이 많지만은 평면도를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평면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당첨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나쁜 탑상형이나 타워형 같은 타입을 공략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지만 이 송도 레이크 3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 뷰라든가 또는 조망이 잘 확보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송도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선정할 때 이 조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 송도에 실거주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타입이 좋은 그런 물량들을 선정하셔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들을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